자만에 빠진 사람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살다 보면 유독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누군가의 성과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솔직히 나 정도는 돼야.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자신감이 멋져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당해 보였고, 확신 있어 보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 타인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높이려는 자만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내 성취를 말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틀린 것 같은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묘하게 사람의 길을 빼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으로 싸워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멀어져야 할까요? 오늘은 자만심에 빠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 3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평가보다 나의 기준을 먼저 세우세요.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해? 아직 한참 멀었네. 그건 별거 아니지. 겉보기에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우월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낸 일도, 내가 어렵게 이뤄낸 성과도 그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평가를 내 가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자존감은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성장했는가?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의 말은 크고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준이 선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평가하더라도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만심에 빠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경쟁 모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해봤는데? 그건 나도 알아. 당신만 잘난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는 사람 안에 있는 자존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는 듯한 말, 무시하는 듯한 반응, 은근히 비교하는 태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과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이 만든 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증명하면 그 사람은 둘을 꺼냅니다. 내가 성과를 말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을 말하면 그 사람은 더 대단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사람은 의외로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굳이 반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짧고 담백하게, 감정 없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세 번째,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지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나면 자꾸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숙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받고 흔들리고 작아지고 있다면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락 빈도를 줄여도 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여도 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안전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는 데 쓰이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은 자만심에 빠진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평가보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 둘째,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것. 셋째,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 세상에는 자신감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으로 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을 낮추려 한다면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